97번부터 볼게요. 이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단원 자체가 뭐죠? 무슨 단원이죠? 원의 방정식 단원이죠. 그 혹시 원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가 아닌 학교 있니? 오케이. 문제 한번 읽어보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답니다. 거기 BC 선분, 오른쪽 세로 선분인데 거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재요. 그림 설명이 다 돼 있는 거고요. 이때 선분 AP가 사각형 ABCD 내접하는 원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할 때 QR 구하세요. 이거 결국은 뭐야? 현의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1대2 내분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 이제 길이들로만 따져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안 배웠어. 그지? 원 그려놓고 뭘 했어요? 뭐 현이라는 거 찾아보고 부채꼴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 길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접선 그려보고 이런 것들만 했거든. 거기는 이제 각도, 길이 요것들을 따졌단 말이야.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원의 방정식 말 그대로 방정식이 등장하죠. 그럼 방정식은 이 원을 어디 그려놨을 때?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놨을 때 생성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였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 녀석을 어디?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해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점을 어디다 갖다 놓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디 갖다 놓으면 되겠니? A에다가 갖다 놓으면 일사분면 위로 원을 올려놓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D를 연장한 이 녀석을 Y축이라고 보고요. AB 이 녀석을 X축이라고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설명을 하진 않아도 승주 보고 있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원의 중심의 좌표 알아낼 수 있죠? 몇 컴마면? 이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몇 컴마면? 컴마? 그렇죠.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지금 AB 선분, AD 선분이 전부 10이 이게 지름이 될 거니까 반지름이 5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5,5 이렇게 볼 수 있겠군. 괜찮죠? 이제 좌표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재요. 그거 잠깐 표현해보죠. 여기 길이가 1의 비율일 때 나머지 길이가 비율이 2, 1대2 내분점이 P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체를 3등분해서 P는 밑에서부터 한 등분 가져간 거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런데 AP, 우리 XY 좌표를 그리면서 축을 그리면서 A가 뭐가 됐습니까? 원점이 됐죠. 그러면 AP를 연장한 녀석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요 놈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니? 직선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Y절편은 0일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표현하면 돼? 기울기만 표현하면 되거든. 기울기 얼마일까요?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잖아. 그지? X증가량은 원점 A에서 교점 P까지로 간다 그러면 X증가량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거기에 Y증가량은 뭐야? B에서 P까지일 거란 말이야. 이거 실제 길이 구해도 되지만 사실 비율만 따지면 되니까 우리 아까 1대2로 나눈 게 전체가 3이었지. 그지? 와,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X증가량은 3의 비율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기울기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분의 1 X 원점 지나니까 Y절편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선분 QR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Q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고 즉 이렇게 생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오던 내용이죠. 뭘 합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수직 2등분이 돼요.
그리고요 원의 반지름은 뭐 q로 연결해 볼게요. 이 녀석인데 아까 파악했듯이 5라는 녀석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QR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h. 그러면 QH 구하면 그거 2배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거는 뭘 이용하면 되죠? 점과 그렇지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적용해보면 되겠죠.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선이 일반형으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서 한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x 빼기 3y는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5,5까지 거리가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분모 요거 아직 기억 못하는 분들 없죠? 예린아 기억하지? 분모 루트 x개수제곱 더하기 y개수제곱 10 분의 절대값 각각 집어넣어서 가져온다. 5 빼기 15 마이너스 10 이렇게 절대값. 괜찮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10 약분하면 루트 10 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따라서 우리가 QH부터 한번 구해보면 이놈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루트 빗변의 길이 제곱 25 빼기 D제곱 10 그래서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QR 길이는 그것의 2배 2루트 15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이제 원의 방정식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 배우는 단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오고요. 그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498번 원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x의 두 교점이래요. 이런 거 잘 체크하면 되겠죠. 교점이 2개 있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원 한번 그려봅시다. 뭐 큼지막하게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중심의 좌표는 2,1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y는 x 기울기 얼마죠? 그렇지. 요거는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적당히 그리더라도 이런 기울기는 맞춰서 그리는 게 좋겠죠. 기울기가 1이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군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려 놔보죠. 그래서 그 교점을 PQ라고 하래. 여기가 P, 여기가 Q 정도로 세팅. 그러면 우리 위에서도 풀었듯이 PQ,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녀석은 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인데 계속 읽어볼게요. 선분 PQ, 현이라고 불렀던 이 녀석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 수직 이등분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래요. 자, 수직 이등분선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니까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 그러면 PM, QM 같고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을 거거든? 근데 여기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게끔 되어 있니?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죠? 아하,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쭉 그으면 원의 중심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보래? 요 녀석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즉 절편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L이라는 이름을 달아줘 봅시다. L의 방정식을 구해볼 건데 이미 단서들이 다 나와 있지. 한번 물어보자. 예린아, PQ 기울기 얼마? 그럼 L 기울기는 얼마? 그렇지.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어딜 지나가? 원의 중심인 2,1을 지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도 간단하게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y는 기울기 쓰고 사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절편 해놓은 다음에 2,1 넣어도 돼요. 선생님 바로 갈게요.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을 이제 정확하게 그려본다 그러면 y절편 3, x절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3과 3,0을 지나는 직선 L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때 OAB x축을 A라고 하고요. 절편 여기가 A겠네요. 여기가 B.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원점까지. 따라서 OAB 도형은 직각 뭐 정확히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넓이가 Q분의 P다. 이렇게 적었죠. 삼각형 OAB는 너무 쉽죠? 2분의 9. 요게 Q분의 P가 될 거니까 P 플러스 Q 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Q는 11. 짠. 그치? 그래서 좌표 표면상에 정확히 표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우리가 중요 정보들만 표현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자면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있으니까 저기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은 지금 쓰진 않았지만 반지름의 길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게 더 중요하게 적용된 문제였어요. 할만하지, 그지? 내려 할만하니?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499. 여기는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개념을 몇 가지 적어 놓을게요.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지 이해하면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접원. 여기서 외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외심작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외심은 여기 적었듯이 삼각형의 꼭지점 3개를 지나가는, 즉 삼각형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맞죠? 어떻게 적다니? 뭐? 아니다. 그거. 뭐? 빨리 얘기해. 그냥 2등분? 그렇지. 세 변에 다 적을게요. 세 변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이 외심의 작도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 다 할 수는 없고 외심이 삼각형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삼각형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선분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외심이 삼각형 선분 위에 있을 때 요것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니? 옳지, 잘하네요. 어떨 때? 직각삼각형일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분은 뭡니까? 삼각형의 선분은 누굽니까? 빗변. 그렇지. 정확히는 어디? 빗변의 위인데 빗변의 어디? 중점. 그렇지. 요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랑 이제 맞물리냐면 우리 그 원주각이라는 거 배웠지. 원주각. 원이 요렇게 있을 때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원이 요렇게 있을 때 너무 안 그려지네. 원이 요렇게 있을 때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을 찾으면 뭐 이렇게 원주각을 찾으면 반원의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찍든 여기는 직각이야. 그지?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쳐다봤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바깥쪽으로 접하는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 개념이랑 맞물리는 거야.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접원 얘기를 해볼게요. 내접원. 여기는 내심 얘기를 해보자. 내심 작도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으니까 세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교점을 구하면 그 위치가 삼각형 안쪽으로 선분에 모두 접하는 원,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뭐 삼각형 합동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려보자. 조그맣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삼각형이 이 원에 다 접하게, 세 변이 접하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귀엽네. 자, A, B, C 이렇게. 그리고 그 각 꼭지점에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가 만약에 소문자로 이렇게 A, B, C라고 주어졌고 마침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R이라고 주어진다면 이 삼각형 ABC 넓이는 얘네들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에 적용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잠깐만 생각해 보자. 그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원의 중심에서 각 변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전부 수직으로 붙겠죠. 그게 빨간색 기준으로 자, 이 원의 중심 내심을 I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빨간색 선분 기준으로 삼각형 ABC가 세 군데로 쪼개지거든요. 이 녀석이 삼각형 왼쪽 위로부터 해볼게요. IAB의 넓이랑 아래쪽 삼각형 IBC 넓이랑 삼각형 오른쪽 위 IAC 넓이랑 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런데 각각의 삼각형을 보니 뭐 하나만 쳐다보죠. 요거만 쳐다본다 그러면 C 길이를 밑변으로 본다면 내접원의 반지름 R이 뭐가 돼? 높이가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C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삼각형 IBC를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R A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R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2분의 R로 묶어낸다면 삼각형 ABC 넓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2학년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내접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들 접근하니까. 그래 다시 정리를 하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다. 어떻게? 2분의 R,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나머지 곱하는 건 뭐? 세 변의 길이 합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가 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무게중심도 잠깐 얘기해 볼까? 이거는 언급만 하고 갈게요.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하니? 무게중심. 예린아 눈 떠야지. 무게중심. 지원아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하니? 아는 사람 얘기해. 2대1은 알죠? 오케이. 어떻게 작도해? 중선의 교점이라고 들어봤니? 중선이 뭔데?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뭐를 연결한? 중점을 연결한 선분, 중선. 그거 두 개 그으면 교점이 생기겠죠? 그게 뭐야? 무게중심. 내가 다 했어. 자, 499번 볼게요.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 독특하게 생겼죠? 요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 유형 4개 중에 몇 번이야?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바로바로 x절편 얼마? 5, y절편 얼마? 12. 그렇지. 갑니다.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x절편 5,
O는 한 요 정도 그려 놓을게요. Y절편 12, 요 정도 그려 놓을게요. 그래서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이거 무슨 삼각형?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죠? 요걸 얘기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내저번의 중심을 찾으래요. 내저번. 그려보죠, 뭐. 내저번.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요 중심을 C1이라고 하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맨 처음 문제 풀 때도 한 점을 원점에 갖다 놓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봤잖아. 그때 특징이 뭐였죠? 얘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좌표를 따라가게 됐고 X좌표, Y좌표가 같았었지,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표현해보자고. 그럼 뭐에 이용하는 거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찾으면 C1 좌표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R, R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구성돼?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미평 곱하기 높이로 넓이 구할 거지. 근데 이거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그렇지. 세 변의 길이 합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이때 써먹는다고요. 따라서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하자. O, A, B라고 이름을 달아줄게요. 그러면 삼각형 OAB 넓이는요.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으니까 2분의 R 그리고 여긴 뭐? 세 변의 길이 합 이렇게 되겠죠. 밑변 얼마? 5. 높이 얼마? 12. 빗변 얼마? 좋았어요. 5대 12 대 13. 이거 피타고라스 수라고 했던 거죠. 그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13 나올 거다는 얘기. 네. 이거 그걸로는 못 풀어요? 어떤 거요? 5 빼기 R. 되죠. 중3 때 접선의 길이는 같다. 가능합니다. 방금 무슨 얘기였냐면 요렇게 연결하면 다 수직일 거니까 R로 두면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 빼기 R, 여기는 12 빼기 R, 그럼 여기까지가 요 길이랑 같을 거고 여기도 요 길이랑 같을 거고 그럼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R 구할 수 있다. 맞지? R에 대한 1차 방정식일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구한 걸로 갈게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 R은 2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접원은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1사분면 위에 있는 거니까 C1 좌표는 2,2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겠군. 자, 그 다음 돌아가 볼게요. 이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것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다 그랬니?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랬어요. C2.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중점이니까 다시 한번 B좌표는 0,12고 A좌표는 5,0이니까 C2 중점의 좌표 여기 C1 밑에다가 쓸게요. C2는 더해서 나누기 2니까 얼마? 0 더하기 5 나누기 2분의 5 0 더하기 12 나누기 6 이렇게 되겠죠. 하고 있네, 그치? 따라서 선분 C1, C2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500번. 두 점이 있는데 AP, BP 그 길이 B가 3대 2랍니다. 그냥 내분점 얘기한 게 아니라 A에서 P까지 길이와 B에서 P까지 길이만 3대 2를 만족하면 된대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한 점 P가 그리는 원. 여기서는 힌트를 많이 줬죠. 이거 자취방정식 구하는 건데 원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O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 똑같은 점에다가 Q까지 길이 B가 2대 3을 만족하는 Q가 그리는 또 원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쌤이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O1과 O2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O1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달아놓을게. O1 찾아보자. 말 그대로 AP 길이, BP 길이 비율이 3대 2라는 걸 가져가 볼 텐데 P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P점을 X, Y로 세팅을 하고 자취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 선분 대 BP 선분은 결국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할 거니까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할 거잖아. 그러면 루트 씌우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제곱 비교하면 되겠죠. AP 제곱 대 BP 제곱은 몇 대면? 9대 4 이렇게 가볼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AP 제곱은요. 차이 제곱의 합으로 가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AP 제곱 대 BP 제곱 또 차이 제곱의 합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그게 9대 4야. 있고요. 9대 4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전개를 좀 미리 해놓읍시다. 첫 번째 거 x제곱 4x 4 y제곱 2y 1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겁나게 길지만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할 거거든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부터 한번 써볼까요? 9배를 할 거니까 그대로 쭉 가보죠. 9x제곱 54x 81 9y제곱 18y 9는 4배 할 거예요. 4x제곱 16x 16 4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쓱 보니까 x제곱항과 y제곱항이 있는 걸 보니 원의 방정식 만족할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으로 쭈르르륵 다 이 항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5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16 올 거니까 70 이렇게 되나요?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왼쪽 거 오른쪽 거 그냥 각각 더해서 정리를 할게요. 왼쪽은 90 오른쪽은 20 넘어오면 70 이렇게 되죠. 그죠? 70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y제곱도 내림차순으로 y제곱부터 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 상수항은 날라갔으니까 는 0 이렇게 되겠죠. 짠. 와, 그러면 너무나도 좋게 5로 나누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살아남는 거네요. 그죠? 5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4x 14 y제곱 마이너스 2y는 빵 이렇게 거의 다 왔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보이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겠고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완전제곱 고쳐보죠. 표준형 절반의 제곱 상수항은 나중에 보정하자. y 마이너스 1 제곱 자, 그러면 7의 제곱은 49니까 빼기 49를 하고요. 1의 제곱 1이니까 빼기 1을 하고요. 더하기 14가 있어야겠죠.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 넘어가면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짠 이렇게 표현할게요. 플러스 36은 6의 제곱 그럼 얘는 뭐죠? 중심의 좌표가 7,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이렇게 되겠다. 그것만 정리할게요. 중심은 7,1 반지름의 길이는 6
자, 근데 어때요? 미치겠지, 그지? 여기 계산 미스 나면 마탱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학원 교재 풀이를 할 때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유형으로 하나 정리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 외분한다라는 건 안 배운다 그랬거든. 근데 아폴로니우스 1이라는 자취방정식 구하는 이 유형은 사실은 외분점을 알아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외분점 구하는 방법은 내분점 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다면 이 방식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O2 구할 때 내분점, 외분점 얘기를 해볼게요. O2를 구하는데 Q라는 녀석은 그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이제 요거를 찾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요거를 찾는 게 아니라 원임을 알고 원의 중심의 좌표와 원의 반지름 한번 찾아보기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지금 A, B가 마침 Y좌표가 같긴 한데 달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Q라는 점을 잡아볼 텐데 그게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가 2대 3을 만족해야 되거든. 2대 3. 그러면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얘네 두 개를 선분으로 연결해서 2대 3 만족하면 되거든요. 2대 3. 한 요 정도로 Q 뭐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 2대 3. 그리고 생각해봐. 얘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문제 풀 때 A, B의 여기서 수직으로 이건 안 그려도 돼요. 수직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애들을 이제 기준으로 볼 건데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찍히면 A에서부터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 2대 3을 만족 못 하겠죠. 그러면 2대 3이라는 걸 만족하려면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 가야 돼.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대략 요런 점들이 2대 3을 만족하는 Q점들이 될 건데 그러면 Q1이라고 찍어놨던 요 녀석은요. B를 기준으로 봐봐. B를 기준으로 지금 X 표시를 세 군데는 해놨지만 A 쪽으로 가면서 B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선분 위에 있는 점이지. 괜찮아요? 그러면 2대 3을 만족하는 점들은 이제 A, B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A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거든. 2대 3을 만족할 때. 그러면 B에서부터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렇게 돼요. B에서부터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게 2대 3이니까 한 2대 요 정도라고 하자. 이걸 Q2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2의 비율일 때 요만큼이 3의 비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조금 잘못 그리긴 했지만 2대 3이면 AB가 사실 한 칸 차이가 나야 되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아까 외분점 얘기를 했는데 이때 Q2를 A와 B의 2대 3 외분점이라고 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외분점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건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외분점 구하는 건 사실상 교육 과정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분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A, B로 두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괜찮니? 한다 그러면 A점은 Q2와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겁니까? 전체가 A에서부터 Q까지가 2일 때 B에서 Q까지가 3이었잖아. 그러면 전체가 3이었고 A에서 Q2가 2면 남은 게 얼마 비율이니? 1의 비율을 가져가야겠죠. 그럼 우리가 내분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A라는 점이 Q2와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외분점은 그래서 안 할게요. 그래서 Q2 여기가 A, B고 B점 가져올게요. 3,1이다. 이렇게인데 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흐름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우리는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거리가 2대 3인 점들을 다 찍어가지고 원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점들 중에 뭘 찾아봤냐면 첫 번째 여기 A와 B의 선분 위에 있는 내분점을 한번 찾아봤고요. 찾을 거예요.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선 위에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요 녀석인데 구하기는 내분점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 두 개가 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즉 얘는 2대 3 내분점과 2대 3 외분점을 구하면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냐? 지름의 양 끝이 된다. 왜? B에서 가장 가까운 것과 B에서 가장 먼 것을 두 개를 찍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름이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두 점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게 외분점부터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죠. 그런데 Q2와 B를 2대1 내분점으로 구할 거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게 A 좌표더라. 자, X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더하고 분자는 크로스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6 더하기 A 그게 A의 X 좌표인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Y 좌표도 더해서 3분의 크로스곱 2 더하기 B 그것이 A의 Y 좌표인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A 얼마? A 얼마? 마 6, 마 6, 마 12 B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위에 그림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A, B가 마이너스 12,1 요게 지름의 한 끝을 담당한다. 그럼 같은 내용으로 이제 A와 B의 아까 몇 2대 3 내분점 또 구하면 되죠. 그죠? A와 B의 2대 3 내분점. 지금 Q1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A 좌표 다시 적어야겠네. 마 2, 1 그 다음에 B 좌표 3, 1 2대 3 내분점 그게 Q1 좌표더라. 바로 가면 되겠죠. 더해서 크로스곱 6 빼기 6 빵 0이죠. 더해서 2 더하기 3 5네요. 그죠? 1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 Q1이라고 표현했던 녀석은 0,1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고요. 지금 설명안을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결국은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 요 개념이었어요. 해서 요걸 잠깐 그려보면 Q라는 점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원이 생기는데 지름의 양 끝 요 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12,1이고 또 다른 하나가 0,1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중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1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은요? 이건 좀 쉽죠? 왜냐하면 y좌표가 동일하니까 x좌표끼리 간격만 보면 12 그럼 요거는 얼마?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이런 원, 두 번째 원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얘네들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인데 첫 번째 원 위의 점 C와 두 번째 원 위의 점 D에 대해서 선분 CD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사실 다 오긴 했는데 첫 번째 원 요렇게 조그맣게 그릴게요. 요 놈은 중심의 좌표가 7,1 반지름은 6인 거 조금 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한 이쯤에 그려 놓을게요. 공간상 왼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6,1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 위에 원을 돌아다니는 점 하나가 C
뭐 이런 데 C가 있는 거고 오른쪽 원 요런 데 이제 D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랬을 때 CD를 연결한 선분 중에 가장 긴 거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뭐 이용하자 그랬죠? 원의 중심을 이용하자 그랬지. 원의 중심. 다시 얘기해보면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슉 그려보면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다 보니까 첫 번째 이 빨간색부터 표현해 볼게요. C점은 여기 오고 D점은 여기로 오면 그 X 표시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가장 먼 길이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C점은 지금 동그라미 위치에 오고 D점도 지금 동그라미 위치에 오면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좌표 다 찾을래? 아니죠. 좌표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이용해? 항상 원의 중심을 이용해.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요거는 고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지? 얼마입니까? 사실 이 문제 좀 쉽죠? y좌표가 동일하니까 7에서 마이너스까지 거리거든. 얼마? 13인 거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최대 거리는 대문자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x 표시한 데서 x 표시한 데까지니까 반지름이 각각 얼마였지? 6씩이었잖아. 그치? 얘도 6이었고 얘도 6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최대 거리는 13에다가 6을 두 번 더한 게 되겠다. 최소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전체 길이 13에서 이건 중심 사이의 거리죠. 여기서 뭘 하면 돼? 왼쪽 원, 오른쪽 원 각각의 반지름을 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의 결과인 얼마? 25야. 이렇게 되겠다. 자, 내려가 볼게요. 501번. 이차함수 그래프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이거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문제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부터 그려놓고 볼게요. 이 정도로 큼지막하게 그려놓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인데 x제곱 알맹이 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0. 이게 꼭지점 x좌표고 그럴 때 y값이 1. y좌표가 되겠죠. 0,1 한 요 정도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이차함수는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보자. 1이고요. 여기 1.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중심을 여기 이차함수 위에 둘 거거든.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들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안 그려도 돼. 그렸다 지울 거니까. 중심이 이 정도에 있다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요거는 이따 필요할 때 그리도록 하고요. y축에 접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요 직선 4x 빼기 3y 빼기 3은 0이다라는 직선에 또 접하는 원이 있대. 그게 두 개가 있대요. 그럼 요거를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 건데 그냥 표준형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3y 이항하면 3y는 4x 빼기 3 그럼 y는 3분의 4x 빼기 1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그러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적당히 그려놓고 한번 그림을 다시 원을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도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당한 원 한번 그려보죠. 한 이쯤에다가 중심을 준다 그러면 y축에도 접하고 직선에도 접해야 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 여기도 접해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두 개가 있다. 하나만 그려놓고 두 개 있다.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y축에 접하니까 접점 y축 위에 있는 점으로 수선의 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데 직선에 대해서도 접하니까 그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과 수직,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동일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그려놓은 상태고요. 중심의 좌표를 찾긴 찾을 건데 그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가 되겠고, 이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PQ라고 할 때 반지름 합해보세요 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길이 정보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4x 빼기 3y 빼기 3은 0이다 라고 주어진 녀석을 요걸 1번 직선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y축이 있었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y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 거야. 아직 괜찮니? 그러면 잘 봐봐. y축과 1번 직선이 만나는 곳이 여기 0,-1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는 중심의 좌표는 이차함수랑 상관없이 중심의 좌표는 어디 있냐면, 이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은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중심의 좌표는 어디 있냐?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있다. 지금 이차함수 신경 안 쓰고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만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옆에다가 설명을 달아가면서 갈게요. 우리가 찾으려는 두 원의 중심은, 즉 원의 중심은 1번 직선과 y축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존재하겠죠. 그거 위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유형이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취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면 y축과 1번 직선의 각 2등분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각 2등분 이렇게.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를 P라고 해보자고요. 이거를 좌치를 찾기 위해서 x, y 이렇게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몇 번 풀어봤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번 직선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가 같다로 가볼 거거든. 맞죠? 그런데 너무 좋죠? y축까지 거리는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는 게 아니까 이거는 거리가 곧 뭡니까? x좌표가 될 거죠? 이해되니? 괜찮니? 자, 그렇다면 직선 1번에서 P점 x, y까지 거리를 재보자.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루트 x제곱, x개수제곱 더하기 y개수제곱 16 더하기 9 암산할게요. 루트 25, 5분의 절대값 P점까지의 거리니까 직선의 방정식 xy 집어넣으면 그대로 들고 오는 거가 되겠네요. 4x 빼기 3y 빼기 3. 요게 왼쪽 그림에서 P점에서 1번 직선까지 거리, 근데 그게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누구랑 같아? x랑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x. 자, 그러면 절대값 4x 빼기 3y 빼기 3은 5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로 풀리겠죠.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5x.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그려놓은 빨간색 직선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즉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려면 5x여야 되니 마이너스 5x여야 되니? 마이너스 5x여야 되죠.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5x여야 정리를 합니다. 9x 빼기 3y 빼기 3은 0. 따라서
y는 3으로 나누면 3x-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뭐 구한 거야? 지금 빨간색 직선 구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중심이 어디 있다 그랬니? 2차 함수 위에 있다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와 방금 구한 P점이 존재하는 각이등분선 직선의 교점이 곧 우리가 찾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찾았던 각이등분선 y는 3x-1을 연립한 녀석이 되겠다. 괜찮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원이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거 두 개라 그랬거든? 근데 이 녀석들의 최종적으로 반지름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반지름이 이미 나와 있어. 뭐 구하면 돼요? x 구하면 되거든. 맞지? 따라서 여기서 x를 구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바로 갑니다. x제곱 플러스 1이 3x-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값이 두 개인데 그거 뭘 뜻하는 거야? 두 원의 중심의 x좌표이기도 하면서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니까 1, 2 찾아서 합하면 3이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두 근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반지름 두 개지.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으로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겠다. 3 이렇게. 자, 502번 가볼게요. 원 하나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두 개나 있대요. 어쨌든 둘 다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6,0을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넓이가 2등분된다는 걸 알아요. 두 개가 있답니다. 상황을 잠깐만 그려보자. 6,0이 조그맣게 그릴게요. 6이 여기라고 하고요. 6,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이니까 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6,0을 지나야 되는데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반지름의 길이 루트 7보다는 조금 더 큰 원이에요. 적당히 그릴게요. 한 이 정도로 반지름 길이가 3이고 중심의 좌표가 0,0인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두 원은 결국은 x축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똑같죠, 그죠? x축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원들이야. 그렇다면 6,0을 지나면서 나중에 그렸던 원에 접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기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직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직선조차도 두 개가 있는데 직선조차 x축의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하자고요. 이 파란색 직선, 즉 6,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m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둘 다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 열고 6,0 지나야 되니까 x 빼기 6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이게 어디 접한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요 녀석에 접한답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접근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로 접근해.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내용. 따라서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고쳐놔야겠죠? mx y 6m은 0 이렇게 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0,0까지 거리니까 좀 쉽죠? d라고 해볼게요. 하면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분모는 루트 x개수 제곱 m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1 분자 절대값
0,0까지니까 너무 좋죠? 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m. 요 거리가 접선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3과 같다.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만 꺼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할 때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절대값 가지고 있는 거 제곱은 알맹이 제곱하면 되겠다. 따라서 양변 제곱 m제곱 플러스 1분의 4m 제곱이 될 거고 요게 1. 정리. m제곱 플러스 1이 우변으로 곱해질 거고요. m제곱만 넘기면 3m 제곱이 1. 그러면 m제곱은 3분의 1. 그렇다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렇게 둘게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만 유리화하자.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양수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죠. 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두 개의 직선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루트 3분의 1 유리화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6까지 전개하려고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 플러스일 때 3분의 루트 3x 빼기 6을 곱하면 2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면 곱하기 마이너스 6이면 플러스 2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그려놓은 파란색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해놓은 상태고 이제 마지막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뭐 새로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지금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 여기가 6,0인데 두 개의 직선이 아래 위로 대칭으로 사실은 그려졌어요. 뭐 이렇게 그려졌어. 따라서 밑에 거부터 체크해 볼까요? y절편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y절편은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그럼 문제가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지? 뭐 어쨌든 요만큼을 밑변이라고 본다 그러면 4 루트 3 이게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여기는 수직일 거니까 높이는 6이 되겠죠. 괜찮지?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2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접선 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